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예. 낮게 잡으신 분만 버텨보십시오. 지금 정도면은 우리가 250만 원 목표 주가 나오기 전에 레벨 이하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가신, 낮게 들어가신 분들은 버텨보십시오. 새롭게 들어가는 거 글쎄요. 1년 반을 본다면 오케이입니다. 하지만 300만 원이 갈 수 있냐? 저는 그까지.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되는 무료 특강 아래의 고정 댓글에서 신청해주세요. 삼성전기 4,500억 원 규모 MLCC 수주는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네, 참, 이 녹화하는 이 순간에 좀 애매하죠. 주가가 150만 원, 160만 원, 목표 주가 280만 원, 300만 원 나온 상태에서 반토막은 아니고 최고 230만 원까지 가다가 내려온 걸 기억하는데 대부분이 최근에 들어가신 분은 다 물리셨을 거예요.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250만 원, 300만 원 쉽게 부르지만 항상 제가 뭐라 했죠? 목표 주가 높은 거 부를 때 그거 다 믿지 마시고 중간 이하로 보셨잖아요. 250만 원 곱하기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? 250만 원? 매크로가 헷갈리거나 잡음이 나닐 때는 0.75 곱하는 거예요. 그러면 7, 5, 35, 7, 24니까 176만 원이죠. 그러니까 170만 원대부터는 분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2배 ETF가 와가지고 장이 수급이 완전히 이런 도구판 이런 식으로 개판될 때는 진짜 장이 그럴 때는 0.6배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. 0.7배에서 들어가기 시작했는데 0.6배까지 가면 어떡하느냐 이거예요. 0.7에서 들어갔으면 조금 낮춰서 분할 매수 하겠죠. 근데 어느 임계점 되면은 하지 말아야 돼요. 이게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슈가 발생해서 주가를 매 수도 있거든요. 0.6을 하면은 6530, 620에 150만 원이에요. 오늘 종가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어제까지 오늘까지 했으면 이제 그만하세요. 기다려야 됩니다. 0.6이 마지노선이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 0.7에서 저가 매수 들어가다가 분위기가 안 좋으면 멈춥니다. 그러니까 분할 매수를 처음에 할 때도 내가 오늘 내일 모레 한 달 사이 한 주 사이에 다 해갔다 이렇게 해서 막 접근하시면 안 돼요. 하지만 일단 0.7 깨지면은 그거는 룸이 좀 있기 때문에 길게 보시는 분은 나쁘지 않아요. 그러니까 아까 250만 원 정도 0.7면 7호 34, 7이 14니까 한 167호 35, 7이 14, 170만 원대 들어가면은 지금 이제 물렸다 하더라도 그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그게 문제가 200만 원 넘어서 막 포부 올 때 이렇게 사신 분이 문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150만 원대 어떡하냐? 손절매 걸리지 않았으면 버텨보시는 거고요. 새롭게 들어가시는 건 멈추시고요. 그렇게 접근하는 거고요. 4,500억 MLCC 건국계약. 기업 가치 이거 자체만 가지고 임팩트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PER을 28년 대비했을 때 28년에 50배, 60배 줘야지 250만 원 나옵니다. 28년에 5, 60배예요.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? 여러분은 5, 60배 하면 갑자기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? 근데 250만 원, 300만 원 할 때 28년에 60배, 70배 줘 300만 원이라고. 지금 160만 원이 어떻게 보면은 밸류가 그러면 엄청 싸졌겠죠. 그래도 아마 40배는 될걸요? 아마도 예,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. 성장률이요. 27년도, 26년, 7년도가 100% 성장이에요. 그러니까 성장률이 올해 내년 높으니까 사람들이 밀어내는데 언젠가 이게 수그러 들겠죠. 그래서 28년도 성장률 보세요. 28년 성장률이 27년 대비했을 때는 40% 넘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. 그럼 뭐냐? 보수로 보면은 PER을 40배 밑으로 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러면 150, 160만 원 나올 수도 있겠죠. 그렇게 보시는 그런 게 보여야 되기 때문에 절대 흥분해서 사면 안 된다는 게 삼성전기에서도 똑같이 나오는 얘기입니다. 이번에 대한 얘기까지 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삼성전기 외에 주목할 기판 관련주는 무엇입니까? 이게 기판이 이른바 5월 달에 광분, CPU, 인텔 이런 것들 오른 거잖아요. 예, 이런 스토리를 오른 건데 CPU 이 역할이 커지고 그 밑에 있는 기판이 더 커지고 적층이 되고 그러니까 비싸지고 ASP 높아지고 그러면 대덕전자, 코리아서킷 이런 종류까지 해서 올라간 거예요. 물론 삼성전기는 또 다른 의미에도 MLCC도 있으니까 올라간 건데 왜 삼성전기 외에 주목할 만한 변수 종목은 무엇이냐?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종목이에요.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기가 개판됐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미련이 있다면 삼성전기를 먼저 가지 다른 쪽 먼저 안 가. 그래서 삼성전기가 안정이 돼야지 다른 쪽의 기판도 안정이 될 것 같습니다. 삼성전기 목표가 300만 원부터 350만 원까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?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. 네. 낮게 잡으신 분만 버텨보십시오. 지금 정도면은 우리가 250만 원 목표 주가 나오기 전에 레벨 이하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최근에 낮게 들어가신 분들은 버텨보십시오. 새롭게 들어가는 거 글쎄요. 1년 반을 본다면 오케이입니다. 하지만 300만 원이 갈 수 있냐? 저는 그까지는 안 봅니다.
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곱하기 잘 봐도 0.81배. 0.8%, 0.8? 80%? 잘 봐도 이 정도가 현실적이라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. 네, 어려운 형국입니다. 제가 아까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게 7,200에서 9,500이 6월 달이었고요. 7월 달에 들어와서 제가 9,000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밑에 단은 아직은 제가 고수하려고 합니다. 한 거는 우리가 7,200, 7,000, 6,900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은 PER이 대한민국이 6배 초반밖에 안 됩니다. 6배 초반에 내려간 적이 과거에 한 4, 5번 있었거든요. 근데 그거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. 첫 번째, 금융시장이 시스템적으로 리스크가 눈에 보이거나 두려울 때. 금융 리스크인가요? 두 번째, 아니죠? 그 다음에 지정학 리스크 이런 거 포함해서 코로나급 됐을 때. 그때 PER이 6배 정도 왔다 갔다 초반된 적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이익 전망이 메이저 우리 기업들이 이익 전망 자체가 꺾이는 거야.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 꺾이는 겁니다. 꺾이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얼마나 꺾일지 모를 때, 그럴 때 내려가는 게 PER이 초반에 6배까지 빠졌어요. 그리고 이유 없이 나중에 이유는 밝혀졌지만 이유 없는 것 같은데 외국인이 계속 팔아대는 거예요. 이거는 비슷하죠. 외국인 리밸런스. 그래서 지금의 형국은 외국인이 리밸런스 포함해서 많이 올라가서 계속 팔아대는 그 물량, 그다음 우리나라가 2배 ETF 이거의 부침에 의해서 덜 내려갈 것이 더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고요. 펀더멘털적으로 금융의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이런 계통, 실적이 확 내려간다든지 이런 계통, 이런 거 아니면 뭐 코로나 같은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6배 초반까지 내려가서 오랫동안, 오래라고 하면은 뭐 3주, 4주, 한 달 이렇게까지 갈 성격으로는 보기가 어렵다라고 본다면 지금 레벨에서의 추가적인 하락이 있다면은 물론 두려우시겠습니다만은 그거는 시간을 갖고 견디시거나 아니면 현금이 있다면 조금 분할을 좀 길게 넓게 잡아가는 거죠. 단 정점은 있습니다. 우리가 올해가 한 1,050 정도, 1,000 정도의 EPS 보고있거든요. 1,000이니까 6배 하면 6,000이잖아요. 무슨 얘기 아시겠죠? 6.5 하면은 6,500이고, 그쵸? 7배 하면 이게 7,000 몇백이에요. 근데 지금 더 빠지면 6배 얼마로 떨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거 떨어진다고 보면은 만약에 6배 중반 초반까지 내려간다 하면은 글쎄요. 아주 최악의 경우는 6,500도 상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아마 삼성전자 하이닉스 영업이익의 내년의 전망이 40% 50%인데 이게 한 10% 이렇게 확 떨어져야 될 건데 그렇게 될 정도로 험악한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 빅테크가 7월 말에 나오는 게 그런 험한 거를 야기하거나 인디케이션 주는 게 아니라면은 그런 시나리오는 상정하기가 현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